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강사 이강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회의 대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념과 특성, 역사, 좀 더 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안산시 거주자. 2번, 안산시에 직장이 있는 사람. 3번, 안산시 거주하는 외국인. 4번, 안산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셨죠? 정답은 1, 2, 3, 4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1번,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2번, 주민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 과정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부터 참여 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항상 돈이 문제죠. 그런데 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돈을 움켜쥐고 좌지우지 쥐락펴락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건데 엉뚱한데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려고 하면 돈 없다고 모로세로 일관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아마 하루하루를 불평불만 속에 살아갈 겁니다. 돈은 좀 적더라도 돈의 사용 권한을 함께 가지고 나의 의견이 반영되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해결된다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한마디로 안산시의 살림살이를 시장님과 시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님의 예산 권한을 주민들과 나누는 것이죠.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산 사용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지방 예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으로 보장되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완료까지 모두 행정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민 참여로 세워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은평구의 구산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주민들이 예산 확보, 공간 조성,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주민에 의해 도서관 만들기 활동이 재개되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을 발족해서 도서관 운영을 직접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의 좋은 사례이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동네에 놀이터가 만들어질 때 정작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순천시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모든 과정에 어린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놀이터 이름에서부터 공간 구성에까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놀이터는 현재 1호 엉뚱발뚱에서 4호 올라올라까지 개장하고요. 현재는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한국의 놀이터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을 사용하는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주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제도입니다. 지방 예산의 과정은 예산의 편성, 편성안 의회 제출, 의회 의결, 예산 집행,
결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은 모든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참여가 의무화되었고 개정을 거치면서 성인지 예산,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시군구의 주요 재정사업이란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공연,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렇게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표시한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살림살이를 위한 배분 계획인 예산은 정책을 실현시키는 수단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민의 권리입니다. 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조세 부담자인 주민은 예산에 대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은 정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살림 운영 책임을 맡은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하셔도 그것이 실행되어서 우리에게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민주주의의 구축입니다. 정부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고 따라서 예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 평등, 인권, 정의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감시 활동 등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예산 편성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대의 민주제의 확립입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립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지역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와 반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자 챙기기, 나눠먹기식의 비공식적 의사결정이나 행정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성의 확대와 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통제 기능입니다. 예산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쓰이는지 감시 기능도 중요합니다. 좋은 예산은 늘리고 나쁜 예산은 줄이며 예산 검토, 평가,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고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나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예산은 예산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최근 주민들이 해마다 수백억 적자를 낸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운영의 방식이 협력과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과 견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우리는 지금 참여예산 활동과 함께 마을 만들기 활동,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의 역사입니다. 정치 부패 문제로 시작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되고 시행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유엔으로부터는 예산을 인간 개발의 우선순위를 둔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여 예산은 예산 감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및 결산은 모두 행정 중심의 폐쇄적 운영 체제를 이루다 보니 시민의 접근이나 참여가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나 예산 집행 낭비 사례들이 나타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산 정보 공개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광주 북구가 2003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2004년 울산 동구 등에서 시행되었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조례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고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잘 실행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으로 참여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예산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특별히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한부여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수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좋은 예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역할인데요.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예산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즉 수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주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고 주민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즉 수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리더 양성, 주민 조직 확대로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민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로 주민 참여 기반을 확충해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이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